지금 어디까지 흘러온 거냐면, 자, 두 문제가 이 점유권에서 출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난주까지 공부한 게 점유의 의라는 거 있어요. 자, 점유는 뭡니까? 불러보세요. 시작. 지배, 점유, 점유자, 점유권, 점유권이 이때 보호를 해줘야 되죠. 점유보호 청구권까지만 할게요. 같은 말이다. 이거 했고요. 자, 두 번째가 무슨권하고 점유권이라고 하는 말과 무슨권은 본권은 다른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점유제도에 예외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 예외란 말을 썼냐면 점유하면 무조건 점유권을 줘야 해요. 그런데 점유를 했지만 점유권을 안 주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예외를 뽑아냈는데 쉬워요. 자,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 점유보조자라는 말이 떴습니다. 점유보조자가 떴다. 끝 문장은 뭐예요? 무조건 없다 이러면 돼요. 예상 지문들.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뭐라고 그래야 돼? 없다 이러시면 되고. 그리고 간접점유자 이랬단 말이에요. 간접점유자. 그래서 간접점유, 직접점유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두 사람 간의 연결고리, 점유 매개관계가 필요하고 빌려줬다. 예? 그래서 빌려서 직접 사용하는 사람 직접점유자. 가능성만 있어도 점유라면서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간접점유자라고 하시고, 일단 간접점유자가 떴다면 끝 문장은 뭐예요? 있다가 됩니다. 어쨌든 점유자니까 점유권이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점유취득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다시 오늘 또 나올 텐데 상속인에 있습니다. 상속인의 점유. 자, 점유가 승계된다고 그랬어요. 자, 현재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함께 주장할 수 있고, 아버지가 1년짜리 1년 동안 자전거를 임대차를 했다. 6개월 타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머지 6개월 동안 상속인이 탈 수 있는 거지, 자식이. 그러니까 점유가 승계돼요. 근데 무슨 자까지 승계? 하자 승계. 아버지가 빌려왔다면 자식도 빌려 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자 승계가 되고,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다. 하려면 뭐 하면 돼? 매매. 새로운 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했고요. 네 번째가 지난주 복습입니다. 자, 종류가 있는데 태양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가 없고 일단 자주점유가 있고 타주점유가 있고 이랬습니다. 자주점유란 어떤 걸 자주점유라고 그래? 무슨 의사? 소유의 의사가 있다 이거야. 자, 그리고 타주는 소유의 의사가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유권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가지려는 마음이야. 그 사람의 마음. 근데 그 가지려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주와 타주를 구별할 때는 뭘로 한다? 객관적, 외형적 모습으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만 해볼까? 착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착오점유는 자주다. 상당한 부분 타주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유권으로 돌아서요. 점유권. 자, 첫 번째. 자, 말만 같은 것만 묶어내시면 돼. 자, 취득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취득? 그러면 뭐 하면 돼? 지배하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 뭐예요? 점유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다 이랬거든요. 자, 두 번째가 점유권의 상실. 자, 뭘 하지 않으면? 지배를 하지 않으면 점유권 상실이다. 다른 말로 뭔 하지 않으면? 자, 봐보세요. 뭐 하지 않으면? 점유를 하지 않으면 이랬습니다. 점유를 하지 않으면 점유권 상실.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가 점유권의 효력. 그러니까 제발 좀 크게 보세요. 크게 전체를. 그러면 효력이라는 말이 보이면 뭘로 바꿔라? 권리로 이렇게 바꿔달라 그랬고. 자, 6가지 제가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배, 점유, 점유자, 점유권. 그러니까 점유권이 나왔다는 말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점유자가 갖는 거죠. 그래서 점유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이걸 점유권의 효력이라 하고, 어떤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는 권리가 있으니 첫 번째가 자, 추정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추정이 따라 나오면 머릿속에는 자동적으로 뭐가 붙어와야 돼요? 입증 책임이 동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쪼갤 게 아니라 시험 문제는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그래서 뭐 하면 추정하면 추정이 뭐예요? 껄 아마 그럴 걸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추정하면 추정된대. 껄이래. 입증 안 해도 돼. 자, 봐봐요. 추정이 안 되니까 입증한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자, 점유권에서 점유 추정 나오면 무슨 추? 3추에
무슨 추요? 쓰리추. 자, 해봐요. 쓰리추가 자추, 개추, 적추. 자추, 개추, 적추라고 암기하고 계셔야 돼. 자, 자추, 개추, 적추입니다. 척추가 아니라 적추. 자, 이 쓰리추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난주에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 점유자와 무슨 자의 관계? 회복자 관계 이랬단 말이에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이렇게요. 자, 방점을 어디다 찍어야 된다요? 점유자에 찍어야 돼. 점유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 점유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세 가지죠. 과실수취권. 사용하면 점유, 사용하면 점유, 사용하면 이득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진정한 소유자에게 반납해야 돼요. 하는데 점유자의 권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점유자가 선의 점유자라면 반납만 하시면 되고 사용 대가는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과실수취권은 선의 점유자가 있다. 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근데 악의 점유자라면 반환도 하고 어떻게? 사용 대가까지 물어내라 이거잖아요. 자, 그리고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시다가 멸실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환할 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 무슨 자씨만 기억해? 선자씨. 선자가 누구야? 아, 나 어제도 수업하는데 이렇게 복습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선자가 누굽니까? 근데 선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한줄 알아? 저요. 이렇게. 자, 이러면 안 되고. 누가 저라고 그랬어. 자, 선자가 누구야? 이렇게. 선이면서 자주 이래야 됩니다. 자, 우리 선자씨 이렇게. 그리고 비용사원 청구권이 있는데 비용이라는 뜻을 알자고 그랬어요. 오늘 또 나옵니다. 자, 비용이라는 말. 비용이란 타인의 물건에 타인을 위해서 쓴 돈이에요. 그런데 유지비용을 썼다를 우리가 무슨 비라고 그래? 필요비. 그리고 증가비용은 유익비. 그러면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회복자는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회복자는 그냥 가지고 갈 수 없고 점유자에게 어떻게 비용을 주고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랬습니다. 근데 회복자가 비용을 안 줘요. 그러면 점유자도 같이 안 주겠지. 그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정리를 해드렸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자,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거든요. 전체 틀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자, 가만히 보니까 추정도 봐요. 추정도 3개죠. 3개잖아. 어떻게 시작? 자추, 개추, 적추죠. 자, 점유자, 회복자 관계도 3개예요. 3개 무슨 뭐 과실 수취권 또 손해배상.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라고.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권 3개라니까요. 그리고 점유보호 청구권도 3가지예요. 형태가 이래요. 점유보호 청구권 그래서 반환 청구 그리고 제거 했잖아요 이거. 그리고 뭐 예방 이 3가지라고. 그러니까 점유권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여기는 100%에 100%. 안 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점유권의 효력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오시면 돼. 그러니까 추정 3개 있다.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점유자가 갖는 권리 몇 개? 3개. 그리고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자, 중요한 것들. 그래서 일단 반환 청구권이 중요할 텐데 자, 여기 시작합니다.